플레이 해볼 때마다 한 발자국 이거 욕심내다 많이 죽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인 것 같아요. 이런 게임에서 로그 엘레멘트라는 건 욕심내면 죽는다. 안녕하세요, 던전랩스의 DS입니다. 오늘 또 그럼 저희 룸이라는 게임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해드리고 얘기들 좀 해드리려고 개발하신 제스트비트 팀 쪽을 여기 모셨습니다. 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스트비트라는 이제 게임 개발사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인데 저희 그 제스트비트라는 회사를 맡고 있는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스트비트에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일호라고 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실 룸이라는 게임이 저희는 굉장히 오랫동안 잡고 있었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이게 혹시 언제쯤 시작됐는지 기억나시나요? 언제쯤이었죠? 이게 좀 너무 오래됐어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대충 시작은. 6월쯤, 예. 7월쯤이었죠. 예. 그리고 이때 이 아이디어도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좀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요청을 드렸었나요? 제가? 당시에는 이제 dok수님께서 네. 생각하고 계시던 게임의 스타일이 있었고 네. 그걸 이제 저희한테 조금 어느 정도 알려주셔서 그거에 대한 거를 분석하고 보다 보니까 이제 룸의 틀이 나오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실 하면서 생각했던 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 너무 이제 심플한 게임으로만 하지 말자. 좀 다른 것 좀 해보자.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내러티브를 좀 얹고 싶다. 약간 그 두 가지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모체로 했었던 룸 게임이 그 다크룸이죠. 네. 예. 네. 다크룸 플레이 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기본적으로 텍스트 게임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조금 스스로 그리면서 게임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진행이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라고 생각했고 네. 진행하면서도 루트도 조금씩 다르고 네. 하면서 거기에 재미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텍스트 게임이지만 그 텍스트 게임만의 재미를 많이 느꼈고 깊이도 좀 있었고 꽤 오래 플레이하고 다회차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네. 예. 저도 좀 어렸을 때 그 머드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의 약간 향수 같은 것들을 좀 느끼면서 했었는데 사실 막 친절한 게임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그 처음에는 조금 지금 이걸 뭘 하는 거지? 이렇게 됐었는데 확실히 그래도 게임이 어느 정도 깊이가 있고 그 또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어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그 해외 유저 베이스가 꽤 많았던 그쪽 컬처럴 쪽으로 이렇게 되게 영향이 있었던 느낌인 것 같고 저도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게임이 굉장히 불친절한 느낌의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하지만 하나씩 추가되는 그 엘리멘트들 이런 것들이 되게 영향이 많은 게임이었던 거로 보고 텍스트 베이스드 이런 것도 되게 큰 거였던 것 같고요. 또 사실 이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도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타이밍에 아마 장르 매시업을 좀 저는 시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한 종류의 스타일 우리 사실 그때 저희가 클리커를 낸 거였잖아요. 그죠? 그치 바로 전에 그리고 클리커를 사실 더 나아간다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클리커를 완전히 그냥 그 자체에 또 이코노미를 녹여서 완전히 더 높은 버전, 더 퍼즐 게임 이런 것들 더 넣으면서 추가하는 방향도 있었겠지만 저는 약간 이런 방향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의견 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를 되게 잘 푸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사실 기반은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또 이게 변형해 나가시고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비주얼이 이제 들어가는 게임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실히 유저가 보기에 좀 더 이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여야 했고 그런데 좀 초점을 맞춰서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밸런스적인 부분도 우리만의 스타일로 그리고 또 전투하는 재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물론 어느 정도의 많은 걸 배워서 하지만 우리만의 스타일로 좀 바꿔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 비주얼도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좀 이 게임에서 내는 아트풍이 잘 어울리게 만드는데 또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캐릭터가 되게 그리고 디자인이 되게 유니크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초이스의 흑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보시면서 어떤 그 뭐랄까 인스피레이션이 뭐 받으신 게 있으셨는지 그런 거 궁금했어요. 그 흑백으로 결정한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게임 자체를 느낄 때 훨씬 이 게임의 몰입도도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이 흑백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잘 아트풍에서도 잘 나왔고 네. 그런 게 좀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게임에 녹아드는 드는 것 같고 또 이거 게임 밸런싱을 하시면서 사실 가장 고생하셨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밸런스는 이게 QA 자체가 좀 어려운 네. 게임이고 처음부터 쭉 진행하면서 다 맞춰줘야 되는 스타일의 게임이다 보니까 뭐 어떤 치트를 통해서 일부분만 한다던가 이런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계속 플레이를 수백 번 해본 것 같아요. 플레이를 수백 번 해보면서 이제 기존 다크룸이 갖고 있는 재미를 꼭 가져가고 싶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재미를 더 더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플레이하면서 최적의 그 밸런스를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추가된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저희 그런 것들도 좀 밸런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플레이하면서 밸런스를 잘 맞췄던 것 같고요. 그게 지금 단계에서는 좀 많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서 처음 플레이하면서 끝에 엔딩으로 가는 그 타임이 좀 적절하다고 느끼고 엔딩으로 가기 위한 그 마지막 작업에서 약간 허들을 좀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하면서 밸런스를 잡았어요. 이게 물론 이 게임은 사실 내러티브 게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됐긴 하지만 뭔가 힌트 같은 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이게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 게임 컨셉 자체도 친절하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는 내가 하나하나 해보는 게 다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풀면 된다, 어떤 방법이 있다 이런 게임은 아니고요. 이제 하나하나 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 이런 변화가 있고 이런 걸 좀 직접 느끼면서 그 재미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뭔가 엔딩의 베리에이션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이제 엔딩은 지금 정해져 있죠. 네. 근데 그 엔딩으로 가는 과정이 이제 우선 중요한 거고 그렇죠. 또 엔딩으로 가면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좀 웹3적인 부분을 넣어서 결국엔 플레이에 대한 경험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을 이제 NFT로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보관하거나 거래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꼭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나는 개개인마다 무슨 좀 거였지? NFT에 대한 기록이 다 네. 다르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서바이브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남아있겠군요. 예,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내가 게임한 기간, 음. 이제 뭐 생존이라면 생존한 기간, 그리고 뭐 적을 얼마나 물리쳤는지, 내가 얼마나 거기에서 실패를 했는지, 이런 모든 플레이 경험들이 다 마지막 엔딩에 이제 누적돼서 이제 자기만의 NFT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저는 이제 비화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작점은 분명히 작년 이맘때쯤이었지만 사실 중간에 홀드하고 뭐 그다음 중간에 결정도 바꾸고 그리고 정리도 다시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마지막에 어떻게 다시 할까 또 얘기도 다시 최근에 하면서 되게 그러니까 했다 멈췄다를 여러 번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사라지거나 다른 게 추가될 때 이 전체적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나 아니면 재미를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녹아내고 이걸 제거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커버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좀 어느 정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죠. 그런 부분 아니고서는 그것만 잘 지키면 어떤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가도 재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건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조금 홀드 됐을 때 이제 저희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했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홀드 됐다가 다시 이게 재개됐을 때는
그 전에 어디까지 고민하고 어떻게 했었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를 또 열심히 해보고 그걸 그러다 보면 이제 기억이 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그때 사실 그 사이에 트렌드도 변하고 저희가 이미 예전에 넣었던 시스템 중에서 그때는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아닌 것들도 분명히 존재해서 저희가 제거한 것도 있고 여러 번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에 맞춰서 나갔던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우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거를 출시를 할 수 있는 상황,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제 드디어 갈 수 있구나.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홀드되기 전 버전으로 보면은 약간 넣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강제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을 넣다 보니까 약간은 막 루즈해지는 경향도 있었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변하면서 내용도 변하고 기획도 변하면서 지금 계속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때보다 훨씬 게임에 대한 집중도가 좋아지고 목표가 더 뚜렷해지고 네. 이런 장점은 또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반대로 그냥 내러티브 하나만을 집중하게 되는 케이스가 된 거죠. 그렇죠. 다른 부차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네. 이 게임 플레이에 집중을 더 할 수 있고 그 플레이에 대한 결과는 결국에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게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냥 다 다른 자기만의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목표는 또 확실하고 해서 네.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던전 코인이 하고자 하는 포인트도 그리고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던전 코인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의 새로운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게임의 재미는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잘 알고 그거에 대한 거를 책임과 사실 그 박스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의 그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건 건드리지 않는 게 사실 개발에는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거에 어떻게 이 레시피로 만들까에 고민이 되는 거를 사실 최소화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포인트라 생각하고 그게 던전 코인이 하고자 하는 포인트도 사실 그쪽이라 게임이 재밌으면 이거 붙여서 더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대표님하고 많이 상의해서 확장성은 많이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제 더 꼭 뭐 깊이의 확장성 이런 컨텐츠 말고도 또 웹3 쪽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었지만 이제 AI를 활용한 다른 시스템들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계속 좀 그런 건 남겨뒀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하나하나 더 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런 게 그냥 아까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해놓은 그 시간과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이 묻어있는 프로젝트이고 그만큼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약간 프로젝트의 애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좋게 공개해주고 플레이해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사실 게임이 물론 아까 친절하지 않다곤 하지만 저는 그게 되게 메이저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가 눌러서 이제 불 붙이는 것부터 하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거 뭘 하라는 거지? 다음 뭐야? 이거 하는 것부터 사실 시작인 게 되게 미스테리한 부분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거가 저희가 경험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좀 게임을 사실 유저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게 포인트라서 아무래도 이제 게임을 많이 했던 게이머들은 좀 게임을 공략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 게임을 공략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탐구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씩 이건 뭐지? 그렇게 알아가는 게 또 재밌고 이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최소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일부러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거든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워드게임이나 이런 게임들의 그리고 원작이 워낙 또 잘 만들어진 게임이다 보니까 그 게임들의 장점들은 살려야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포인트는 확실히 게임을 상상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도 되게 핵심이라서 그런 포인트는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네. 유저분들이 그래서 이 게임을 접근을 했을 때는 이게 뭘까 이제 하나둘씩 알아가면서 좀 재미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그 IP를 그래도 이번에는 제대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 사실 이게 이런 스타일의 그래픽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흑백이와 그 도트 그래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녹더라고요. 이 IP에도. 덕수님 처음 생각이 그런 쪽이어서 실질적으로 적용해 봤을 때 바로 잘 어울린다고 느꼈어요. 네, 네.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없어지. 그리고 사실 이미 그런 템플릿이 있었던 그 흑백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결정 트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미니니 IP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엘리멘트가 잘 섞일 수 있는 거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서.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게임으로 쓴 건 처음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약간 그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옛날 CRT 아, 모니터 그런 것도, 예.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한 좀 노력들이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쉐이더를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색감이라던가 아주 디테일하게 조금씩 조절을 해보는 게 개발 과정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 느낌을 살리는. 네. 지금까지 오기 그 그치. 느낌이 나기까지는 네. 좀 R&D를 많이 했죠. 그래도 되게 예쁘게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되게 그런 거가 가장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쁘게. 이게 가장 어렵죠, 사실. 감성 포인트. 네, 네, 그렇죠. 감성을 살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사실 모바일 프렌들리 하다라는 게 되게 제스트비트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다크룸도 이미 모바일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 테스트하면서 플레이해봤을 때 이건 데스크탑 버전이랑은 완전 다른 경험이네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그 저희 버전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앞단으로 넘어가 있는 UX를 좀 제공을 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실 제스트비트 쪽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포팅할 수 있을까라는 그 노력과 이런 시간들이 다 들어가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항상 고민하죠. 모바일 친하죠. 웹에서도 그 두 개의 미묘한 다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래도 모바일에서 잘 나와야 된다라는 베이스를 항상 고민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좀 엄격하시죠. 네. 조금 모바일이 워낙 조작이 심플하고 그런 단계에서 사실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어떤 잘 보여야 되는 해상도나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만 아무래도 UX가 편리해야 좋다. 그거만큼은 좀 많이 고집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게 참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물이 훨씬 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았다고 생각하는 게 할 수 있는 액션이 계속 늘어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정보도 너무 많고 네, 그렇죠. 보여줘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작은 화면 안에서 그래도 사실 어떤 폰트의 사이즈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크고 이러면 통일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작게 만들면 확실히 정보를 많이 보여줄 수는 있지만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고 모바일 게임 만드는 모든 다른 개발자 분들도 그게 항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참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 그 경험과 그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게임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미니니 IP 사용해 보시면서 이번엔 어떠셨어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죠. 이미 세 번째였는데. 네. 뭐 IP의 힘을 느꼈죠. 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게임이 아무래도 어프로치able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IP를 갖고 있다는 게 많이 부럽더라고요. 네. 직접 리소스를 제작해서 제공해 주신 것도 있고 충분히 그거에 대한 어떤 규약이라고 뭐라고 하죠? 브랜드 가이드?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자체에서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거를 같이 잘 어우러지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많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많은 부분에서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러 면에서 미니니 IP 입장에서는
모험이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밝은 톤의 컬러풀한 그 IP를 이 어두칙칙한 서바이벌에 집어넣는다. 암흑 배경 느낌의 거기에 뭐 공격이랑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 지금 제가 계속 스포일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허용이 되고 저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 나는 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진짜 좀 감사드리죠 이런 거. 저도 약간 스포일러를 하면 단순 생존 게임이 아니고 로그라이크가 묻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다른 종류의 로그라이크라고 생각해요. 저도 약간 물론 그 뭐랄까 저는 그러니까 로그 비슷한 게임들을 저희가 제작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 이제 그 메인 런에 했던 부분들이 아웃 게임에서 더 이렇게 영향을 주고 다시 인 게임으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이라면 사실 룸은 아웃 게임이 오히려 더 메인인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저 인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아웃 게임 이 부분을 더 스트렝스하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 하지만 그 로그 엘리멘트 여전히 존재하죠. 이게 그 로그라이크에도 생존이 베이스인 로그라이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생각해야 될 게 꽤 많은 상황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플레이 해볼 때마다 한 발자국 이거 욕심내다 많이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인 것 같아요. 이런 게임에서 로그 엘리멘트라는 건 욕심내면 죽는다. 네. 스포일러 넣었네. 네. 여기까지. 네. 직접 플레이해 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뭔가 하시면 더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플레이 해보면서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진짜로. 사실 플레이 시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죠? 뭐 이게 기본적으로 약간 클리커 베이스도 조금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잘 짜여서 가는 분들은 조금 더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며칠 좀 어느 정도는 플레이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볼륨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게 그 팀장님은 게임을 굉장히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산이 빠르셔서 저랑 비교하면 훨씬 더 빨리 진도가 나가세요. 엄청 그래서 되게 이걸 막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그 루트를 찾을까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짧을 수 있고 이걸 하나씩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씩 탐험하면서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또 자유롭게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즐길 만한 정도의 이제 그 플레이 타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플레이 타임은 있습니다. 네. 예, 베이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시간 안에서 좀 더 많이 쓰는 분이 계실 거고 이제 조금 적게 쓰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거고 그거는 이제 공략하는 상황이나 운도 좀 따라주거나 맵도 항상 동일한 맵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깨는 기준으로는 며칠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간으로 있다면 해도 48시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다리는 시간도 분명 존재하고 약간 예. 그냥 놔두는 시간도 있겠지만 그죠? 제 경험도 그 다음날 와서 예, 하루 종일 좀 방치해 두시고 다음날 좀 많은 걸 얻으시고 또 공략하시고 그쵸. 그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 저도 아까 얘기하신 탐구 그 엘리멘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기다려서 이제 새로운 영역을 가서 또 그걸 탐구하고 확인하고 그거 다시 돌아와서 또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유 있게 플레이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쫓기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것 좀 찾아가는 시간들이 있는 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게임. 그것도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의 방치형 게임들처럼 이제 방치를 해놨을 때 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원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플레이를 했을 때 돌아오면 오히려 지금 해놓은 걸로 할 수 있는 게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여유 있게 즐길 수도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플러스이더라고요. 이 방치도 모든 게 다
모든 사람 유저들이 동일하게 얻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세팅이 된 값에 따라 다르게 얻어지기 때문에 네. 그게 누군가는 조금 최적의 걸로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다른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또 많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네, 너무 확실하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전투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베이스는 다 동일한데 네.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확실히. 그렇죠. 네. 이번에 사실 출시하면서 NFT를 붙이는 것 자체는 되게 뭐랄까 좀 빠르게 진행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완성도를 좀 노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좀 풀어가는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방금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조절하고 그냥 이런 거에 같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사실 아이디어 같은 거 내주시는 것도 되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실 때 뭔가 그 게임 엘리멘트에서 지금 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엘리멘트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NFT나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게 반영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 결국에는 이 게임이 온체인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네. 어떻게 그 중점은 게임을 이제 온체인에 기록한다였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충족되는 걸 원했고 또 IP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네. IP와 잘 어울려야 되고 그 IP 이제 NFT가 약간 소유욕도 있어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충 제가 생각하고 드리고 싶었던 질문들은 다 드린 것 같은데 뭔가 이 게임에 대해서 한마디씩 더 추가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셨는지.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웹3인 것 같아요. 좀 웹3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웹3스러운 게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NFT도 넣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 게임에서 또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베이스로 하기 되게 나쁘지 않은 게임이죠. 네. 여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내러티브의 경험을 위주로 먼저 가긴 했는데 저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또 사실은 이 이후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여기서 이 경험은 여기까지 한 번에 딜리버리를 하고 그 다음 걸 다시 고민하자로 좀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 것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생각보다 또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죠, 지금. 그쵸. 네. 그래서 그만큼 아픈 손가락? 이렇게 해야 되나요? 계속 얘기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애정이 많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만든 네. 특히 룸은 정말 팀장님이 열심히 플레이를 정말 많이 해본 네. 게임인데 요새는 너무 알려주는 게 많고 네. 다 정보를 안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게임의 본질 약간 탐험하는 뭔가 모르는 걸 알아가는, 우리가 맨 처음에는 게임에 대해서 많이 모를 때는 뭘 하나 알아도 그걸 다 재미로 받아들였는데 요새는 그런 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 게임은 알아가는 재미가 있고 알아가면 그에 따른 무언가가 나오고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하시면 확실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요즘 세대가 세대니까 뭐 디스코드도 있고 질문 있으시면 올리셔도 되고 다 누군가가 대답할 거고 저희도 대답할 수 있는 거고 하긴 한데 알아서 찾아가는 재미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뭐라도 눌러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뭔가 일어난다. 네. 언제나. 그리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 눌러보면서 그 경험을 찾아가는. 이거 뭐야 하는 상황이 좀 생겼을 때 잠깐만 숨을 돌리고 조금만 인내를 해주시면 더 많은 재미가 이제 들어가 있다. 네. 아, 그쵸. 맨 처음 10초는 정말. 하지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쇼킹 트리트먼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뭐야가 어떻게 보면 더 누리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옛날 생각일 수 있는데. 네, 한번 보죠.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